네,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의당이 추진한 이른바 이 쌍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특검을 거부하라는 자가 범인이라 이 과거 여당의 발언을 들고 나오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오늘 의총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네.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 법안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 자체를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치르겠다라는 것이 예.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요. 뭐 이것을 이제 밀어붙이겠죠. 예. 국민의힘은 이제 오전에 의총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민주당의 총선용이니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아마 모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그 보이콧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이 법안 자체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월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예. 여기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예. 근데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 검사의 어떤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특검인데 이것은 뭐 정의당이 그냥 만든 법안을 가지고 교섭단체도 아닌 사실 정의당이 만든 법안을 가지고 특검법이 발의가 됐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선용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민주당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은 상황에서 민주당 그 정권 하에서 검사들이 2년 가까이 예. 그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특검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 전략이다.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예. 결국은 이게 법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감정, 정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총선용 특검이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요. 총선용 악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총선 때까지 김 여사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이 정략적 의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누누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국민의힘도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압법이다. 네. 김건희 여사를 관련해서 뭐 정치 뭐 선전선동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요. 민주당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올 3월에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돼서 180일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본회의 회부돼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본회의 이제 의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당한 과정 안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이 전혀 아무 얘기도 않고 있다가 이게 총선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 모든 그 정치 일정은 다 총선용입니까? 1년 전에 뭘 해도 총선용, 몇 개월 전에도 다 총선용인데요. 네. 정치나 국정이라는 게 총선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거를 총선용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총선 임박해서 몇 월 며칠에 생중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겁냅니까? 항상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국민들이 예.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의 이걸 믿고 아 정말 민주당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걸 예, 국민들 앞에 알겠습니다. 보여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브리핑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브리핑하면 총선에 그 이슈가 그리 넘어가기 때문에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될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쌍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부속실을 뭐 논다든가 뭐 감찰관을 논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해결책을 글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행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거 정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첫 관문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작일 텐데 그런 게 있죠.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그 특검법이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죄가 없으면 특검법 떳떳하게 받아라, 명백함을 밝혀라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네.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특검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특검에 불려가고 이런 전 과정을 계속 이제 상중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 저 오세훈 시장도 생태탕 말도 안 되는 생태탕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렇죠. 매일 뉴스에 나왔고요.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특검법이 문제가 많은 네.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이 법이 좋은 법이냐 무슨 악법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건 예. 이제 사실관계고 또 하나는 또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을 무조건 대통령이 그냥 거부하고 아무런 또 조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국민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조사가 한 70%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답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외 일정에 대한 예.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뭐 임명한다든지 어쨌거나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은 그냥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다. 총선용이다. 라고만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만은 이제는 총선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도 예.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그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요. 본회의를 앞두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첫 상견례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두 사람 간에 거듭 설전이 오가고 있었죠.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연일 야당 이재명 대표와 이제 날선 공방, 어제도 이제 날선 공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염색을 싹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과 투샷이 걸렸을 때 어떤 모습을 비춰질지 요까지도 고민한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상견례를 하게 될 거 같잖아요.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뭐 정치를 또 좀 더 오래 했으니까 예. 또 숱한 그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표정 관리를 잘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더 좀 궁금합니다. 예. 어제 굉장히 이제 날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첫 상견례를 오늘 만약에 한다면 오늘 이제 특검법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여와 야가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오늘 예. 양쪽의 당대표죠 사실 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정치 시험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으로 뭐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나 약간 국민들한테 처음에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또 연이은 발언 보면 완전히 뭐 그 대화 상대인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뭐 거의 피의자, 검사 사칭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놓고 오늘 그러면 얼굴 만나서는 우리 잘해봅시다. 과연 그런 얘기를 할 것인가. 그건 너무 앞뒤가 다른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면 그렇죠. 예.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좀 낮춰야 되는데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그냥 승승장구하던 검사 그리고 상대의 항상 약점을 잡아서 싸우려고 하는 예.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 정말 검투사 같은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 내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응원단장의 역할은 안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야당을 상대하고 국민을 상대하는 정치의 모습에서는 이제 저런 모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든 언제든 만나는 네. 모습에서 저는 한동훈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판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또 다른 모습을 또 악수하며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적 고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계동 여기서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응어리 털기 아니면 외로움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어제 그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착잡하죠. 네. 전직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직 당대표가 탈당까지 하게 됐죠.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결국 그 이준석 그 전 대표도 그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글쎄요. 제대로 돌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막상 그 탈당을 하면은 네네. 굉장히 외로움이 좀 예상은 됩니다. 그 천하용인이라고 했던 그 네 사람 중에 벌써 이미 한 사람은 그냥 국민의힘에 남겠다. 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인물들도 탈당을 동시에 탈당을 한 게 지금 아니죠.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 이준석과 함께할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 중에서 예. 아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누구하고 연대를 꾀할 것인가? 예. 민주당이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될지 아니면 정의당의 전 또 의원들이 될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한 상황에서 예. 이제 거의 뭐 언론의 주목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가는 길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으로 총선으로 앞두고 이제 보수 진영 분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민주당에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주당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 대표의 탈당. 지금 이제 그 어떤 보수나 진보의 어떤 특정 진영의 분열의 양상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신당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기존 이 양당 거대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이런 문제 의식에서 또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네네. 이준석 신당이랄지 뭐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제 먼저 신당을 또 창당한 뭐 금태섭 양양자 등 뭐 제3지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양당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 진영의 분열 문제도 있지만 예. 그걸 좀 넘어선 어떤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이 양당제를 타파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이 어떤 그 민주당 안에서도 하나의 분열과 이런 가속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그럴 수 있는 같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일단 그 총선 전까지요. 국민의힘과 재결합은 없다고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 전 대표를 만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또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관계 아직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관계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공천 작업이 끝나고는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총선 전에는 뭐 재결합이나 연대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총선 전에는 경쟁 관계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총선 성적표가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이준석 신당이 이끄는 그 신당이 의석수를 얼만큼 차지하느냐. 네. 예를 들면 뭐 10석 가까이 했다. 네. 10석을 넘겼다 하면은 또 새로운 이제 정치 어떤 흐름이 잡히겠죠. 총선 이후에. 예. 근데 이제 너무나 미진하다 하면은 정말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예. 결국은 총선 성적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희님 이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천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결정이 되고 이제 쇄신이 벌어져서 이제 자리가 이제 못 잡은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또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 신당은 오히려 더 크게 망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네. 컷오프 내지는 공천 탈락자, 낙천자들이 몰려드는 이준석 신당, 그거는 이준석 신당으로서는 악몽이죠. 예.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탈당을 선언하는 어제, 예. 그러면 이제 어제와 오늘부터 사실은 굉장히 인재들이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을 놓치면 이제 보세요.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제 비대위원이 또 꾸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사람들의 그 주목도가 또 언론의 주목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준석 전 대표의 카드가 있겠는가? 그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창당과 함께 같이 한 옆에 사람들이 있어줘야지 이삭줍기로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은요.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고백 시점과 배경, 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남 전 실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던 단군 이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반려였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보도 당시에도 그 배경을 두고 억측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누가 최초 제보자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대장동 실체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탈당 시한에 임박한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시기가 우연히 좀 겹쳤는데요. 우연이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최초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냐 했을 때 네.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 시기가 이제 공교롭게 지금이 됐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최측근이 누구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억측이나 예. 뭐 이런 또 이게 계속 그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는 이거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꾸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야. 민주당이 대선에 진 것이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을 제기를 했고 이걸로 인해서 대선이 패배됐다. 그래서 계속 이낙연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이 계속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매우 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민주당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대장동의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서 뭐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남 전 실장은 이낙연 전 대표 최근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모를 리 없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죠. 글쎄 이렇게 해서 보면 상황적으로 이 시점으로 보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이낙연 대선 캠프의 상황 실장을 했다고 하는 예. 남평호 그 실장이 제보를 했다라는 걸 이제 세상에 그냥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이렇다면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대선 캠프에 뭐 실장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보통 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후보하고 거의 매일매일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게 실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또 몰랐을 수도 있죠. 네네. 그건 제가 뭐 확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만큼 민주당은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정도 지금 이제 남평호 실장이 이것까지 만천에 공개하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알고 이낙연 전 대표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하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양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들이 결국을 탈당하게 되는 예.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보고요.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납니다. 남 전 실장의 고백 또 이 회동에서의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최후에 이 대표가 통합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여기가 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결별 수순으로 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끝에 다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을 했고요. 그 시기를 이제 이달 말로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이제 통합의 행보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만났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도 이제 만나고 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만나자고 지금 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네. 대표는 통합 행보를 가속화할 건데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좀 이선으로 예. 후퇴하고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주류 측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의 그 요구가 평행선을 달릴 때는 아마 이게 어떤 접점을 찾기가 또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쌍특검 표결이 있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만나죠. 이재명 대표 정세균 대표도 전 총리도 만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